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텍스트 관련 그죠? 그 중에서도 글꼴 관련 우리가 스타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직접 확인하면서 실습을 해야 되는 강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6장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텍스트 관련 스타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고 자, 컨트롤 N 눌러 주시고 컨트롤 S 저장을 해 주시고 텍스트 관련 스타일로 들어가서 자, ex01.html이 되겠죠. 그리고 자, 느낌표 하나 하고 자, 탭키를 눌러 주시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KO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도큐먼트는 텍스트 관련 텍스트 글꼴 관련 스타일이죠. 네, 글꼴 관련 스타일 다시 1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웹폰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p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 글꼴은 기본 글꼴입니다. 이렇게 p 태그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p 태그를 하나 더 줄 건데요. 여기다가 p 태그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클래스 속성자를 하나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폰트 EX라고 폰트바 EX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글꼴은 그죠? 이 글꼴은 나눔 고딕 웹폰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실행해보면 지금은 어떠한 스타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나옵니다. 그죠? 지금 제가 150%죠. 이제 한 요 정도가 나오는데 똑같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스타일 태그를 좀 줄게요. 자, 스타일을 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이렇게 먹일 건데 자,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자, 웹폰트에서 우리가 가져올 때 우리가 URL 그죠? 구글 웹폰트를 사용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 뭐 했어요? 그죠? 폰트죠. 폰트 구글.com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는 나눔 고딕 했으니까 나눔 고딕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가 레귤러 이놈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도 이렇게 폰트 패밀리를 다운받아 가지고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나눔 고딕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해서 이걸 지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딱 클릭을 하시고 인베드에 가시면 자, 여기에 링크에서 이 부분이 임포트 하는 요 부분 있죠. 그죠? 여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임포트 URL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십시오.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글 웹폰트를 가져오고 있다. 이거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먹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제자리는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번 import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 그죠? 이렇게 가져왔다면, 이렇게 가지고 왔다면, 제가 여기에서 폰트쯤 해서 패밀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자, CSS 요까지, 그죠?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나눔 고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눔 고딕을, 자, 폰트 패밀리를 이렇게 우리가 나눔 고딕 이렇게 우리가 저거 복사해서, 그죠? 어디다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점 폰트 언더바 언더바 ex가 되겠죠. 여기 클래스 선택자 우리가 줬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폰트 패밀리를 이렇게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 폰트 한번 먹히는지 한번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인데 지금 폰트 EX 해서 나눔 고딕이 지금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죠. 검사해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뭐죠? 엘러먼트에 우리가 자, 이 웹폰트가 스타일이 보더 스타일하고 폰트 패밀리가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자, 요 p 태그에서 자, 폰트 이게 지금 먹혀 있다는 뜻이고요. 약간 다른가요? 약간 다르군요. 그죠? 요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를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죠.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빠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폰트즈 구글닷컴 들어가서 나눔 고딕 말고요. 좀 우리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로드와이즈 이런 걸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요 클릭을 해서 자, 요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셀렉트 스타일 하고 자, 인베드에 자, 임포트를 해서 이 부분을 이대로 당겨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당겨 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놈 CSS에서 가져오는 얘들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볼게요. 보니까 자, 이 글꼴은 나눔 고딕 웹폰트가 아니죠. 이거를 이제 다시 검사를 눌러서 자, 이 글꼴은 기본 글꼴이다 라고 되어 있고 얘는 기본 글꼴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는 보니까 로드위스라는 로디스 커시브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자, 요게 지금 요렇게 먹혀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이런 형태로, 자, 로디스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로디스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 글꼴은 로디스 웹폰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p 태그에다가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이제 좀 줄게요. 다시 사이즈를 줘서 여기에다가 30 픽셀로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걸 거는 로드와이스 웹폰트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구글 웹폰트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요런 형태로 사용을 하면 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제 강의 찍긴 찍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제 우리가 뭡니까 이거 뭐죠?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임포트 속성, 구글 웹폰트를 가져와 가지고 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그거는 제가 넘어갈까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들어서, 폰트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아,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봐야 뭐 디자이너들보다 더 잘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과감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웹폰트, 구글 웹폰트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거 한번 해봤잖아요. 폰트 베리언트하고 폰트 이제 굵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 컨트롤 N 해서 자 컨트롤 S 하고 자 여기에다가 EX02가 되겠네요. 그죠? EX02 하고 자 탭 눌러주시고 자 페이지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 하면 바로 페이지 이동 되죠. 그죠? 그래서 글꼴 관련 스타일 2라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역시 KO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자, 우리가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 왜 우리 폰트 베리언트에서 스몰 캡스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 때 설명을 드렸는데 폰트 베리언트는 작은 대문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디 태그에다가 자 H1 태그 해서 월드 2002년이라고 할까요? 2002년 월드컵 순위 뭐 이런 형태로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1등 누가 했죠? 브라질이 했나? 그때? 브라질, 독일이 했나요? 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P 태그를 우리가 하나 써서 여기 안에 스팬 태그를 써서 요 글자만 영역을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 속성자를 하나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베리라고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스팬 태그 안에다가 자 1위 하고 1위는 누구였죠? 브라질이었다. 그죠? 브라질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브라질 이렇게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맞나요? 자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4등까지 우리나라까지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니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동일한 클래스 선택자를 그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위가 독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독일 해서 독일하고 저머니죠. 그죠? 젊은이 요즘에 많이 저머니 맞나요? 저머니 맞겠죠? 예. 그 다음에 3위는 터키였죠. 그죠? 우리나라하고 3, 4위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졌죠. 3대2로 아쉽게. 그래서 터키 맞나요? 이게? 예, 맞겠죠. 예, 그 다음에 4위가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해서 여기다가 코리아라고 적어 보죠. 원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요렇게 월드컵 순위가 딱 나왔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작은 대문자로 바꾸는 게 바로 우리가 폰트 베리언트에서 스몰 캡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스타일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스타일이 어디 갔나요? 네, 스타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점 해서 베리더 그죠? 베리 안에다가 자 폰트
variant, 그죠? variant 해서 여기에 inherit, normal, small caps가 있는데 small caps를 선택을 해서 이거는 작은 대문자를 표식함 맞죠? 예,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폰트 베리언트하고 우리 폰트 웨이트에 대해서 배웠다 그죠? 폰트 대시 웨이트 해서 이거를 볼드를 주게 되면 이게 볼드가 곧 700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폰트 웨이트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폰트 웨이트라는 속성은 폰트 웨이트라는 속성은 뭐예요? 100에서부터 900까지 900까지 존재하며 400이 400이 노멀이고요. 그죠? 노멀이고 700이 어디 갔나요? 네, 700이 700이 볼드다라는 거죠. 볼드 속성, 볼드 값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합니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자, 브라질 대문자가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도 코리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폰트 베리언트 속성 때문에 자, 요렇게 작은 대문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폰트 볼드 이거를 제가 만약에 900으로 줘 볼게요. 최고치죠. 그러면 자, 뭐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다 그죠? 차이는 없는데 뭐 그래도 뭐 그냥 볼드라고 해둘게요. 자, 뭐 여튼 아니면 볼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더 큰 거겠죠. 근데 우리 눈에는 확연하게 이렇게 안 보이네요. 그죠? 여튼 뭐 이런 형태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이게 바로 이제 글꼴 관련 스타일에서 폰트 베리언트하고 폰트 웨이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폰트 스타일 중에서 우리 기울임체가 있었다 그죠? 그것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역시 EX03이 되겠죠. 03을 하고 자, 탭키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글꼴 관련 스타일 자, 여기에서는 3이 되겠죠. 3을 하고 여기에다가 KO로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와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재사용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으세요. 붙여 넣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P 태그만 놔두고 스팬 태그는 지우도록 하죠. 뭐 1위 브라질 하고 이렇게 지우고 요것도 스팬 태그 요것도 지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지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우도록 하죠. 그 다음에 각각 스팬 태그도 지워주고요. 스팬 태그 지우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스타일 그대로 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ID 선택자를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KUR이라고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타일 선택자, 스타일 태그를 다시 넣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P 태그에다가 우리가 모든 P 태그에다가는 자, 폰트 스타일이 있다. 그죠? 스타일. 여기. 그죠? 여기에 가보니까 이탈릭, 노멀, 오블리크 얘기했죠. 이탈릭은 기울어진 채로 이미 만들어져서 설계돼서, 우리가 나온다면, 오블리크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싹 이렇게 뭐 꺾는 거예요. 그죠? 그거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 개 더 해보기 위해서 자, 1위는 ID 속성 잘 줘서
브라질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나서, 자, 이 그냥 폰트 스타일에는 제가 노멀로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2위와 3위는 노멀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자, 샵 해서 브라질 이렇게 주면, 이제 밑에 하위 선택자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아무리 노멀이라고 한들 여기서 지정을 하면 아이디 선택자는 다른 걸 먹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폰트 스타일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이고 얘를 오블리크를 먹여 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 뭡니까? 샵 해서 KOR이죠. KOR에는 자, 폰트, 아이고, 이거 그대로 복사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폰트 스타일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주면 돼요? 이탈릭을 한번 줘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폰트 사이즈를 크게 보기 위해서, 자, 폰트 다시 사이즈를 우리가 한 40픽셀 차이로 한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해보니까, 자, 이렇게 조금 줄일게요. 자, 어때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잘 안 와닿아요. 그죠? 그냥, 40픽셀을 줬기 때문에, 브라질이 제가 오블리크를 줬잖아요. 그죠? 오블리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얘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죠? 맞습니까? 뭐 여튼 뭐 이탈릭체를 쓰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블리크라는 거는 오블리크 값은 뭐라고 해야 되죠? 기존에 만들어진 글꼴을 바탕으로 하여 단지 기울림체로만 화면에 표식을 한다라는 게 이 오블리크였고, 그리고 뭡니까? 이탈릭은 맞죠? 이탈릭은 뭐예요? 이탈릭 값은 글꼴을 만들기 전부터, 글꼴을 만들 때부터 같이 고안되어서 만들어진 값이다, 만들어진 글꼴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기울림체를 할 때, 그죠? 기울림체를 할 때는 웬만하면 이탈릭 값을 쓰도록 하자. 그죠? 이탈릭 값을 쓰도록 하자. 이게 권장 사항이죠. 맞나요? 자, 요게 바로 폰트 스타일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폰트 글꼴 스타일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인라인 스타일로 해가지고 폰트에서 우리가 캡션이나 아이콘, 메뉴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실습 시간에 같이 한번 보면 훨씬 나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역시 저장을 하는데, EX04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탭키를 눌러주시고, 자, 위에 가서, 글꼴 관련 스타일 4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자, 여기에 KO를 입력을 하고, 여기도 역시 4를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장 태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클래스 선택자를 하나 줄게요. 그래서 txt를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뭐라고 할까요? 여러 요소가 함께 사용된,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텍스트가, 눈에 띄게 하려면, 내용에 맞는, 그죠? 내용에 맞는 글꼴, 그리고 크기, 그리고 뭐 있습니까? 그리고 색깔이다, 그죠? 글자 색. 맞죠? 글자 색을 선택하는 것이 뭡니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다가 p 태그를 하나 더 써 가지고요. 여기다가는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글꼴 속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텍스트에서 이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스타일 태그를, 글꼴 스타일 태그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폰트 하나만 넣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타일 이거 그거 줘야죠. .txt 해서 여기다가 폰트만 이렇게 줘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글꼴 스타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크기, 그리고 뭐 줄간경이나 그 다음에 글꼴 뭐 이렇게 우리가 기재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한 번에 쓰잖아요. 한 번에 쓰시면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도 이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주 하시는 아주 좀 숙련된 분이시라면 이 폰트 하나로 우리가 뭐 폰트 사이즈를 넣거나 폰트 라인 하이트나 뭐 그리고 폰트 패밀리나 뭐 그리고 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 프론트 엔드 단에서 굉장히 좀 이골이 나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24 픽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해도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글꼴이고요. 글꼴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줄 간격, 그 다음에 글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거를 좀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요렇게 요러한 순서로 제가 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에서 요렇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탈릭이 먹혔고, 그 다음에 글꼴의 지금 크기가 12, 기본적으로 16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요게 16인데 12고 작고, 그죠? 그 다음에 줄 간격, 요게 24 픽셀이 되고, 요거는 도둠체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론 시간에 봤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적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 형태를 우리가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했잖아요. 내부 스타일 시트고, 또 다른 말로 뭐 까놓고 얘기해서 이것도 인라인으로 봐도 됩니다. 어차피 같은 파일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p 태그를 줬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타일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인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태그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폰트를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다가 캡션이라고 우리 이거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 캡션을 주고 여기에다가 어떤 걸 한번 보려고 하면, 캡션이라는 거는 제목이잖아요. 제목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어울리는 글꼴 스타일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한번 보시면, 자, 캡션에 어울리는 글꼴 스타일, 뭐, 별반 다른 건 없네요, 지금. 근데, 이번에는 요거를 좀 복사를 해서, 자, 캡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아이콘도 있었어요, 아이콘. 그래서 이걸 지우고, 여기에는 이렇게 누르면 안 나와요, 이것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아이콘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콘에 어울리는 글꼴 스타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딱히 뭐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그죠? 예. 아이콘에 어울리는 스타일. 그죠? 별로 여튼 뭐 아니더라도 뭐 어쩌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스타일 폰트 하고 여기에다가는 메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메뉴 이렇게 해서 이거는 드랍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스트라고도 하고 그냥 메뉴에 어울리는 글꼴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자 요거는 조금 다르다. 그죠? 메뉴 아이콘이고 이건 캡션.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복사를 해서 이제는 메뉴가 아니고 우리가 메시지 박스 이런데 형태로 나타낼 때 폰트를 이렇게 설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메시지 대시 박스를 줘가지고 이거는 대화 상자에 어울리는 글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거는 이제 대화 상자 요거하고 또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죠? 만약 이걸 100%로 제가 줄였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여튼 차이가 좀 납니다. 그죠? 자, 요러한 형태.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복사를 해서 한 개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 캡션, 그죠? 캡션은 캡션인데 자, 스몰 캡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캡션 넣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스몰이라고 하나 붙여볼까요? 스몰 하고 대시 하고 캡션 이렇게 한번 줘봤어요. 이거 붙인다고 해도 뭐 별로 차이는 날 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시 자 해보니까 아하 요렇게 대화상자가 아니고 요거는 자꾸 제가 대화상자를 했죠. 메뉴 그 다음 두 개는 이거는 대화상자 맞고 이거는 뭡니까 작은 캡션이다. 그죠? 작은 캡션에 어울리는 글꼴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이거는 캡션이고 이거는 작은 캡션이니까 조금 차이가 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또 복사를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있었다. 그죠? 그게 바로 스테터스 바, 우리 상태 바. 그죠? 그 상태 바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여기다 그냥 우리가 스테터스, 그죠? 스테터스 다시 바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태 표시줄입니다. 상태 표시줄에 어울리는 글꼴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별반 그렇게 차이는 없다. 그죠? 네, 별반 차이는 없는데 큰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폰트 스테터스 바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면 쓰는 거지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뭐 이거를 뭐 외우니 그런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있구나라고 보시고 나중에 필요로 하면 여러분들이 폰트에서 캡션하고 아이콘이나 이러한 메뉴 메시지 박스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코딩을 하는 게 맞지 한번 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돼요. 더 이상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숨가쁘게 약 30여 분의 글 이상 조금 넘어서 4개의 파일을 동시에 다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웹폰트를 나중에 필요로 의하면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베리언트 속성에서 스몰 캡스를 써서 뭡니까 소문자를 작은 대문자로 바꿔주는 방법
그리고 폰트 볼드, 굵기, 그죠?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오블리크하고 이탈릭스의 차이점을 좀 봤는데 별 차이 없었어요. 그죠? 물론 뭐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미세하게 보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폰트를 하나 쓰면 여기에 자동 완성되는 코드가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힘들겠죠.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폰트 사이즈나 아니면 폰트 패밀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을 해서 처음에는 쓰시는 걸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캡션, 아이콘, 메뉴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그쵸? 없죠. 없고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나중에 찾아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갖다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이제 이론 시간에 이제 이어서 그 설명드리고 이제 또 실습을 하고 뭐 그런 형태로 나가는 거 아시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